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수많은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도 효과 보장 최고의 기능성 화장품이라 그러면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진짜 너무 지쳤어요. 한 5살은 늙은 것 같아. 대충 할 수도 대충 뭐 걸을 수도 없고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너무 부럽더라고. 이렇게 부러워본 적이 없어요. 나도 정말 누가 대신 테스트 좀 해주고 정리해서 추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개 추천을 할 거니까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그 어떤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데,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 가족들까지 취향이 진짜 까다로워요. 너무너무 예민해요. 말도 못해. 이래서 싫고 뭐 저래서 싫대. 조금이라도 더 잘 맞는 제품 진짜 하나만 걸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더 잘 쓰실 거라는 생각에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갖고 와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뉴트로지나. 뉴트로지나 같은 경우는 선 제품이 엄청 정말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방구석에서 뭐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고 뭐 개별적으로 직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한눈에 보고 막 시원하게 쓸어다 보니까 너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에 갈 일이 없더라도 뉴트로지나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수많은 해외 관광지 이런 곳에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전 세계 어디를 여러분들이 가시더라도 갑자기 똑 떨어져서 뭐 잃어버려서 뭘 새로 사야 돼, 뭘 살지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뉴트로지나 중에서도 제가 엄선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겉으로 대충 봤을 때는 용기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다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 정말 매우 잘 보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뉴트로지나 센시티브 스킨 미네랄 선스크린 SPF 60+짜리가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사용감 좋고 차단력 좋고 눈시림이 없는 무기자차입니다. 무기자차 치고 촉촉한 제품. 같이 보여드릴 것이 블루 리자드의 선스크린이 있습니다. 얘도 센시티브고 무기자차, 눈시림이 없고, 무기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촉촉해요. 그리고 무기자차 특유의 백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사실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제가 추천했던 무기자차 중에서 요 스킨앤랩 있잖아요. 요거 스킨앤랩보다 제가 아임프롬이 더 촉촉하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뉴트로지나 방금 말씀드린 이게 더 촉촉하고요. 이거보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블루리자드가 좀 더 촉촉한 그런 보습의 무기자차다. 보습의 차이를 따지자면 그런 거고, 단독으로 발랐을 때 촉촉함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추천드린 이 두 가지를 쓰고 이 위에 화장을 했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좀 건조한 건 다 똑같아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 보습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피지 분비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지성 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촉촉한 편에 속하는 유기가 아니고 촉촉한 편에 속하는 무기자차라서 여러분들이 좀 무겁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막 무겁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성 피부라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뽀샤시 해지는 걸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분들, 그것 때문에 무기 쓰는 분들도 많은데 뽀샤시 해지긴 해요. 이 두 가지도 되게 비슷한 정도로. 근데 그게 스킨앤랩보다 얘네가 촉촉한 만큼 그 뽀샤시 해지는 효과는 스킨앤랩보다 약해요. 이거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백탁 때문에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얘네들을 쓰면 아쉬울 거고, 이거 썼더니 내 피부에는 너무 허옇다, 백탁이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 덜한 무기자차, 덜하면서 좀 더 촉촉한 게 필요해,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테스트했던 지인들도 이 두 가지의 무기자차를 쓰고 자극을 못 느꼈어요. 그렇지만 앞서 소개했던 스킨앤랩이나 이 라이스 선에 비해서 수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했다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민감한 분들은 선택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기자차면 무조건 저자극이겠지? 무조건 믿고 그냥 나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 전용 선크림, 뭐 아기 전용 이런 거 나왔어. 내 애를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엄마들이 여러분이 직접 얼굴에 테스트를 하신 후에 자녀분들한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기 중에서도 자극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덥석 아이한테 쓰시면 안 되고, 또 무기자차라고 해서 무조건 눈시림 없는 거 아니에요. 에뛰드의 뭐 그 순정 무기자차 같은 거 눈시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민감한 분들은 신중히 선택을 하시고, 이거 블리자드 이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얘뿐만이 아니고 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나머지는 다 안 씁니다. 뭐 이렇게 스틱도 있고 그래요. 근데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거 안 쓴다는 거 비추천. 또 추천하는 게 뉴트로지나 클리어 페이스 세럼 선스크린 60짜리예요. SPF 60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신상입니다. 되게 촉촉해요. 잘 아시는 비오레 에센스 있잖아요. 비오레 에센스 그 선 제품 같이 발랐을 때 엄청 얇은 느낌. 그거랑 이거를 반반 발라보면 얘가 미묘한 차이지만 더 촉촉해요. 비오레 바를 때 나는 그 특유의 알코올향 같은 것도 얘는 거의 없고, 화장이랑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얇고 촉촉하니까.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눈시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있어요, 조금. 개인차가 너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걸 썼는데 눈시림을 전혀 못 느낀다는 분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눈시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썼을 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걸 베이스로 깔고 파운데이션 발랐어. 그랬을 때는 사실 눈시림을 못 느꼈어요. 화장 밑에 깔 때는 제가 정량을 바르지 않고 얇고 고르게 바른단 말이에요. 전혀 괜찮더라고. 근데 어느 날 작정하고 이것만 막 겹겹이 이것만 바르고 돌아다니기 위해서 많이 발랐더니 눈이 시리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제품 발랐을 때는 너무 이 가까이 바짝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살짝 뭐 눈 비비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눈에 딱 들어가서 눈 아래 묻잖아요. 진짜 눈이 시려요. 물론 뭐 그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제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주의해 주시고, 요즘같이 막 꽃가루 날리고 이럴 때 눈 굉장히 막 시리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더더욱 막 비비고 이러다가는 진짜 지옥을 맛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끝까지 다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많이 막 듬뿍 발라서 단독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화장했을 때 궁합이 좋다고 했으니까 메이크업 밑에 까는 용도로 적당히 바를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치만 재구매는 모르겠어요. 이걸 또 다 쓰고 그쯤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눈시림 문제가 없는 분들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보다 안구가 훨씬 더 젊고 건강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강추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뉴트로지나 울트라 시어 드라이 터치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SPF 45짜리예요. 바로 이 제품인데 얘는 써본 분들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촉촉해요, 얘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사용감도 좋고 차단력도 좋은 제품이에요. 페이스 세럼. 요거랑 비교를 하자면 얘는 백탁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터치에는 백탁이 정말 있다고 하기도 힘들 만큼 조금 있어요. 비오레 에센스 선 제품이랑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약간 더 백탁이 있는 정도의 수준. 얘는 뭐 약간 세럼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로션 타입이다. 이렇게 사용감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시림은 약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덜한 그런 제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무기자차나 혼합자차를 못 쓰고 유기자차만 쓰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쿠션 파운데이션, 뭐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런 걸로 피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좀 커버하고 막 이러는 실력이 좀 부족해 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은 화장할 때 가급적 유기자차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 둘은 유기자차입니다. 유기. 오늘은 유기자차도 몇 개 나오는데 제 얼굴에 못 쓸 만큼 자극적인 유기자차, 혼합자차는 추천을 안 해요. 저는 쓸만하니까 추천을 하는 거지만 저보다 더 민감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유기 못 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한테는 유기자차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뉴트로지나 스포트 페이스 오일 프리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바로 이 제품인데요. 회색으로 된 용기예요. 얘는 여러분들 중에는 운동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은 스포츠 전용으로 나온 것 치고는 매우 촉촉한 쪽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유기자차라서 백탁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F 70이라 그랬는데 뉴트로지나의 SPF 70짜리가 또 있어요.
에이지 실드 페이스 오일 프리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습력은 둘이 되게 비슷해요. 전체적인 제품의 사용감이 그냥 되게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스포츠 전용으로 나왔고 얘는 스포츠 전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백탁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피부톤이 보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입니다. 차단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둘 다 유기자차라서 발림성이 너무 좋고요. 스포츠 제품 치고 그리고 바를 때 밀림이 전혀 없고 뭐 벗겨지고 이런 거 없고 바른 거 위에 덧바르고 아무래도 운동하다 보면 막 덧바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이거는 뭐 스포츠 전용은 아니지만 SPF 70은 특히 외부 활동에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바르고 덧바르고 했는데도 밀리거나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SPF가 높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제나 산란제의 배합량이 많아서 피부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보통은 다 눈시림이 느껴질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바르고 중간중간에 덧발라도 눈시림이 뭐라 그럴까 참을 만한 정도의 시림이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이 정도면 바르겠는데 얘네들을 데일리로 바르고 눈시림이 있나 막 이렇게 느끼려고 하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정도였지 이걸 바르고 진짜로 스포츠 막 운동을 하고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했을 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눈시림이었어요.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장점이 확실히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물놀이용, 스포츠용, 땀 흘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면서 이 정도로 촉촉한 거는 정말 잘 없거든요. 막 여러분들이 물에 얼굴을 푹 담그고 막 수영을 해. 혹은 뭐 등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땀을 진짜 막 줄줄 너무 많이 흘리는 그런 체질이야. 그런 경우에는 얘네는 비추천. 그럴 때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했던 시세이도의 금통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물놀이나 어떤 스포츠가 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땀이 막 무르르 흐르듯 흐르지 않는 분들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저도 진짜 막 거의 고강도 운동을 해야 뭐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세이도보다는 얘네가 사용감이 훨씬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물놀이 같은 경우도 막 계속 물에 빠져 있는 거 아니고 뭐 파도 타기 하고 또 잠깐 쉬고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같은 것도 한번 타고 들어와서 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타월 같은 걸로 물기 톡톡 눌러주고 덧발라주면 사용감이 더 좋단 말이에요. 시세이도 금통 같은 경우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혼합자차 강력한 혼합 특유의 바르고 물에 젖고 그 위에 덧바르고 이 반복됐을 때 뭔가 피부가 되게 말라가면서 그 뻐덕해진 느낌 있죠. 차단력은 굉장히 좋지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 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스포츠를 즐기는지에 따라서 또 피부가 어떤지에 따라서 취향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 다 유기자차라서 이 정도 사용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정말 그냥 운동만 했다 하면 땀이 줄줄 흐른다. 나는 거의 물에 들어가서 매우 파워풀하게 노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시세이도의 금통 뭔지 아시죠? 좀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써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사용감은 좀 거의 포기를 해야 됩니다. 금통 같은 경우도 사용감의 특성상 제품 특성상 조금 더 유지가 잘 된다는 거지 그것도 반드시 덧발라줘야 돼요. 덧발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뉴트로지나 제품 중에서 유명한데 제가 좀 비추천하는 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뉴트로지나 제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대충 비슷해서 이것도 사도 되겠지 하고 또 구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미네랄 울트라 시어 드라이 터치 SPF 30 선스크린 로션 요거예요. 신상입니다. 무기자차고요. 차단력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미 바를 때부터 너무 밀려요. 요즘에도 이렇게 밀리는 무기자차를 만들까? 신상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얘는 사용감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깊게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차단력이 아무리 좋아도 난 얘를 안 쓸 거니까. 그리고 뉴트로지나 클리어 페이스 브레이크아웃 프리 오일 프리 선스크린 SPF 50짜리가 있어요. 얘도 조금 쓰시던데 저는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바르는 순간부터 화끈거리고 그 화끈거리고 따끔따끔한 게 꽤 지속이 되더라고요.
얘는 유기자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비추천 제품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절대로 구입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포톤. 코포톤은 자외선 차단제 역사가 또 어마어마한 브랜드죠. 미국에서 이번에 코포톤을 봤는데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건 지금 무기자차 스틱이에요. 베이비라고 되어 있고 순하긴 순한데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현재 제가 데일리용으로 추천하는 코포톤 제품은 없습니다. 차단력은 좋은데 제가 직구로 뭐 야금야금 써보면 뭐라 그럴까, 사용감에 있어서 좀 뒤처지는 느낌. 우리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코포톤은 뭐라 그럴까, 물놀이에 특화된 가성비 좋은 제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어, 뭐 선크림 준비해 갔는데 나만 잘 챙겼네, 뭐 가족들 친지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막 부족해 지금 막 사야 돼요. 그럴 때 갔더니 뉴트로지나도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코포톤 있으면 구입하셔도 됩니다. 차단력 좋고 진짜 물놀이 할 때 막 쓰기에 너무 괜찮은 그런 제품이에요. 종류가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스포트, 워터 이런 거 써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거의 뭐 바닷가 쪽에 파는 코포톤은 그런 것들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비오레 제품입니다. 비오레 아쿠아리치 워터리 에센스. 이게 리뉴얼 되면서 여전히 추천을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사용감은 정말 이전과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비슷하지만 혹시라도 변화가 있고 차단력에 문제가 있을까봐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추천을 합니다. 사용감이 진짜 거의 똑같고 바를 때마다 얘 초반에 딱 바를 때 확 나는 그 특유의 알코올 향 있잖아요. 뭐 진짜 무슨 참이슬 엑기스도 아니고 그 향을 대체 왜 안 빼는 건지 못 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향마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 젤 타입, 이것도 여전히 추천을 합니다. 기존과 거의 똑같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아시는 분들, 이미 써보셨던 분들은 그대로 쭉 이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오레 제품 중에 제가 추가로 추천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에슬리즘 라인이에요. 이렇게 빨간 거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본 현지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직구로밖에 구매가 안 되는 제품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한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다른 비오레 제품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테스트를 해주셨던 그런 제품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에센스 타입, 용량은 이렇게 크게, 아무래도 스포츠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뭔가 막 팍팍 발라야 되니까 크죠. 이거 비오레 에센스 원래 쓰던 거, 이거랑 사용감이 너무 똑같아요. 진짜 되게 비슷해요. 심지어 바를 때 처음에 나는 그 특유의 알코올 향까지도 똑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차이점이라면 그냥 얘가 스포츠 전용으로 나왔다는 거. 근데 막 특별히 얘가 더 물과 땀에 엄청 더 강하다 이런 느낌도 사실 없어요. 모르겠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추천은 아니고요. 이걸로 추천하니까 얘도 추천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게 집에 있어,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에슬리즘 라인에 이렇게 또 흔들어 쓰는, 바른 듯 비슷한데 소리는 완전 얘는 지금 젤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밀크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점성의 차이가 있긴 해요. 이게 막 진짜 더 밀크 같은 그런 제품인데, 발랐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이 워터리 젤, 이게 아주 조금 더 촉촉해요. 지성 피부들이 이 젤 타입을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젤 타입을 라이트하다고 해서 썼더니 건조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예 안 되겠죠. 그런 사용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쁜 드라이함이 아니에요. 비오레의 다양한 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오레의 드라이한 제품과 시세이도의 드라이한 제품은 마무리감 차이가 완전히 있잖아요.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런 비오레의 그 드라이한 그 느낌입니다. 근데 처음에 발랐을 때 그 촉촉함의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고 반반 바른 상태에서 시간이 막 지나면 사실 그냥 너무 똑같아집니다. 얘도 혼합자차고, 그런데 백탕마저도 매우 비슷한 수준 조금 있죠. 비오레 에슬리즘 라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썬번 프로텍트 밀크라는 건데요. 얘도 이렇게
흔들어 쓰는 밀크 타입이고요. 혼합 자차입니다. 물놀이에 강한데 시세이도만큼 서걱거리지 않고 훨씬 덜 건조한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발랐을 때 하얗게 이렇게 백탁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짜도 그렇고 스킨톤으로 보정이 돼요. 막 보정력이 엄청 좋은 건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되고 그냥 모공이나 피부의 톤이 진짜 약간 더 보정이 되는 그 정도? 뭐 어차피 물놀이 할 때 자외선 차단제만 엄청나게 떡칠하느라 화장을 잘 안 하는 저로서는 약간의 보정력이라도 있는 게 무조건 저는 더 좋습니다. 화장을 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깔고 화장을 한다. 그 용도로 산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존 거 많은 것들 쓰시면 되니까 스포츠용으로 써보고 싶은 분들께만 제가 추천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얘가 직구도 쉬운 제품인데 정말 얼마 전에 최근에 비올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얘가 없더라고요. 되게 쎄한 거지. 왜냐면 용기를 봤더니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좀 패턴이 있는 용기고 이거 같은 경우 얘는 이제 공홈에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깨끗한 레드야. 뭔가 약간 단종인가 의심스럽긴 한데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알아볼게요. 이번 달에 제가 또 일본 출장을 가니까 현지 매장 상황도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비오레가 이번에 진짜 대박인 거는 눈시림이 있었던 제품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비오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럴 때는 저도 그때부터 한 몇 년간은 눈시림이 없었어요. 못 느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매우 예민한 분들은 눈시림이 있다고 했었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제 눈알도 노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알이 늙어서 저도 눈이 시린 거예요. 그래서 비오레를 그 전만큼 막 즐겨 쓰지는 않았어요. 눈시림이 약간이라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진짜 이거 지금 오늘 보여드린 비올에 전부 다 눈시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올에 눈시림을 느꼈던 수강생들 최신 제품으로 갈아탄 분들도 눈시림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도 또 여쭤보니까 괜찮다는 의견 많이 주셨고 가장 최신의 전 제품들 제 기준에는 눈시림이 없었습니다. 뭐 차단 성분 그대로 들어가고 알코올향 기존 그대로 다 한가득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눈시림을 해결하기는커녕 뭐라 그럴까 원인에 대한 감도 지금 못 잡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눈시림을 해결했는지 저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그랬고 비오레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뭔가 약간 대왕 캡슐 모양의 비오레의 최신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비추천. 자, 그 다음 제품 스쿠의 프로텍팅 데이크림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스쿠 엄청 작죠? 이거 너무 추천. 너무 촉촉해요. 촉촉해봤자 뭐 선크림이지만 앞서 소개한 이 비오레 에센스보다 촉촉합니다. 촉촉하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바르고 이제 그 위에 화장을 하면 자외선 차단제로 인해서 파운데이션의 사용감이 바뀌는 그거 뭔지 알죠? 근데 그런 변화가 얘는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아무리 촉촉한 쿠션, 촉촉한 리퀴드를 써도 그 밑에 선크림을 깔면 화장이 갑자기 더 두꺼워지거나 원래 그 파운데이션에 그냥 단독 발랐을 때 사용감보다 더 두꺼워지거나 더 건조하게 바뀌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최고. 사실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영향을 안 미치는 파운데이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에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그 보습감이. 근데 그게 그 순수 수분으로 인한 막 그 촉촉한 보습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좀 유분감에서 오는 보습이에요. 그래서 저나 저보다 건조한 사람들한테는 추천이지만 지성 피부라 그러면 비추천 혹은 직접 지성 피부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비올의 에센스 이것도 못 쓴다는 지성 피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것도 자외선 차단제 치고 촉촉한 거지 얘가 막 엄청 촉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도 기름졌다 그러면 스쿠는 전혀 절대 택도 없어요. 전혀 안 되겠죠. 앞에서 뉴트로지나 요 제품 요거 그 페이스 세럼 타입이라고 했던 거 이게 제가 비오레보다 촉촉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되게 라이트하고 좀 진짜 그런 느낌에서의 촉촉함이다 그러면
얘는 따지자면 이거보다는 약간 더 무거운 유분감의 촉촉함이다. 물론 저는 하나도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백탁도 없어요. 거의 뭐 투명에 가깝게 발리기 때문에 파운데이션과 같이 썼을 때 파운데이션 색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단독으로 얘만 바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한테 벌써 15년간 지난 15년간 선크림 추천을 많이 해왔는데 그 사이에 취향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지만 제가 늙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보정력이 전혀 없는 선크림은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막 가리고 싶어서. 낮에 손 씻다가 거울을 보면 저만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여러분. 바를 때 사용감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눈 시림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 눈 기준에는 발랐을 때 눈 시림이 없어서 굉장히 놀란 제품이에요. 물론 제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화장과의 궁합이 좋았지만 이거를 화장 밑에 바른다고 했을 때 정량을 막 이만큼씩 짜서 챙겨 발라. 그러면 사실 화장과의 궁합이 좋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고르게 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안 바른 것보다는 무조건 낫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고 그 위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메이크업 했을 때 제가 원하는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간혹 자외선 차단을 잘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그 밑에 선크림을 뭐 진짜 이만큼씩 짜서 정량을 꼭 바른다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 위에 화장을 하면 파운데이션이 밀착이라고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정답은 없고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당연히 저도 자외선 차단이 1번이지만 피부 표현도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얇게 바르고 스쿨을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차단 지수가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얇게 발랐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딱 좋아. 이렇게 선크림 발랐는데도 왜 이렇게 괜찮지 했어. 너무 만족이야. 근데 낮에 그리고 밖에 나간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 광대뼈만이라도 거의 여기랑 이제 콧대긴 한데 그 스킨앤랩 선쿠션 무조건 바릅니다. 안 그러면 뭐 이것도 얇게 발랐지? 파운데이션도 얇게 발랐지? 그리고 밖에 오래 있다? 무조건 잡티 올라와요. 절대 얘가 차단력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소량소량 바른 걸 믿고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 탓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잡티 올라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피부 표현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위해서 뭐 선쿠션도 막 선쿠션만 단독으로 자외선 차단만 단독으로 많이 할 때만큼 바르긴 싫어. 아니면 뭐 너무 조금 더 바르기 싫어. 뭐 그러면 밖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오래 있어야 하면 피부광 같은 거는 포기하고 무조건 선쿠션을 더 많이 덧바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사악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30g인데 잘 아시는 라이스선 50ml짜리랑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예요. 이렇게 작은 제품인데 가격이 무려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 제품이에요. 자, 물놀이 할 때 덧바르기 아주 편한 스프레이 타입 있죠? 그거는 오늘 소개를 안 드렸는데 테스트할 제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도 올해는 아직 뭐 워터파크라던가 뭐 수상스키라던가 이런 화끈한 물놀이를 아직 못 가봤어요. 개장은 했나? 야외에서 그냥 계속 수영하고 뭐 등산하면서 땀 흘리고 자전거 타고 이 정도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하기에는 충분한 테스트 조건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제가 막 물놀이 가서 추가로 테스트하면서 물놀이에 좋은 거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트로지나 웨스킨 키즈 이거 아시죠? 이거는 지금 대체품 문의를 너무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도 없더라고요. 이만큼 리치한 게. 저도 진짜 이게 24년도 1월까지인가 뭐 1년도 안 남았어요. 단종의 마지막 제품을 제가 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렵게 구해서 저도 쟁여둔 게 좀 있는데 대체품은 늘 찾고 있으니까 찾으면 언제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유하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했던 알리 선크림 그 외 등등 차단력 여전히 좋지만 사용감 때문에 또 제 취향의 변화 따라서 오늘 소개한 제품들로 제가 갈아탔을 뿐 갑자기 걔네들이 뭐 비추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제품들의 사용감이 좋고 내 피부에 잘 맞고 너무 잘 쓰신다 그러면 그냥 쭉
쓰셔도 됩니다. 괜히 또 오늘 영상이 없어서 찝찝하다. 그러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